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윤효재 작가님의 21세기 전래동화 서스펜스 중 토끼전 이야기인데요. 지난번 흥부전에 이어 들려드리는 토끼전 이야기. 여기 이야기들간 유니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들어보시면 이야기들마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이어질지 지난번 흥부전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이 되길 바라며 재미있는 현대판 토끼전 이야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윤효재 21세기 토끼전. 숲속의 토끼들은 마지막 나쁜 호랑이가 죽자 살판이 났다. 드디어 숲속의 왕이 죽은 것이다. 그러자 호랑이한테 아부를 제일 잘하던 2인자 비만 토끼가 숲속을 주름잡았다. 나머지 토끼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들 비만 토끼에 아부를 했다. 그 소식을 멀리서 소문으로 듣고 있던 토돌이는 딴 세상인 양 혼자 살았다. 한편 바다 용궁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용왕님이 병이 깊어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오징어 재상이 말했다. 용왕께서 예전에 심청이 엄마의 간을 기증받았지만 다시 병이 재발했소. 닥터 고래께서 육지에 사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말했소. 한시가 급하니 누가 갔다 올지 정해야 할 것이오. 누가 가겠소? 모두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손을 들기 시작했다. 저요! 여기저기서 손을 막 들었다. 그 중에 문어 재상이 팔인지 달인지 8개나 들며 기회를 잡았다. 당연히 제가 가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오? 제가 듣기로는 토끼라는 놈은 재빠르다 하오. 보시다시피 제 다리가 8개 아니오. 제가 좀 빠릅니다. 그건 아니 돼요. 지난번 용궁 체육대회 때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뛰다가 자기 발에 꼬여 넘어졌잖소. 그때 상품이 명품 가방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놓친 걸 잊었소? 오징어 재상이 먹물을 뿌리자 문어 재상은 검은 문어 대머리가 되었다. 그러자 등이 굽은 새우가 한마디 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등이 그냥 굽은 게 아닙니다. 토끼를 만나면 제가 굽신거려 아부를 하면 저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 합니다. 역시 아니 돼요. 가다가 불량배 고래를 만나면 말짱 도루묵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어쩔 것이오. 역시 오징어 재상이 먹물을 뿌리자 새우깡 블랙이 되었다. 그러자 상어가 이빨을 내보이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 전 아기 상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으니 제가 불러주면 좋아할 것이오. 인기가 BTS를 능가하고 있소. 그 노래는 귀엽게 불러야 되는데 상어 재상은 이빨을 보니 첫 인상부터가 잡아먹을 인상이요. 토끼가 놀라서 토낄 거요. 그러자 가자미가 쳐다봤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 몸이 평평해서 마치 양탄자 같습니다. 평평해서 토끼를 편안하게 태우기 딱 좋습니다요. 역시 아니 돼요. 가자미 재상은 눈이 삐딱하게 흘겨보는 눈이라 오해하기 딱 좋은 인상이요. 맨날 째려보고 있으니 토끼가 신경질을 낼 것이요. 오징어 재상은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정녕 이렇게 인재가 없단 말이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거북 재상이 손을 드는 대신 목을 길게 내밀었다. 먼저 육지는 바다와 달라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오래 있으면 숨도 못 쉬고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 마른 술안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다와 육지 둘 다 오래 머물 수 있지요. 또한 토끼를 억지로 데려오려 하면 오히려 의심을 할 테니 제 꾀로서 데려오겠습니다. 무슨 꾀로 데려오는지요? 토끼가 숲속의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용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 하면 됩니다. 용궁 구경도 특별 이벤트라 하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귀하신 몸이니 제 등에 태워오기 딱입니다. 예전에 심학규 부부를 태운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등판을 보여주었다. 그 어느 외제차보다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오징어 재상은 박수를 쳤다. 역시 200년 사신 거북 재상이 지혜롭군요. 당장 출발하시지요. 그럼 토끼 몽타주 한 장 그려주시지요. 미리 다 준비했지요. 제가 한때 전직이 웹툰 작가였어. 다리가 10개니 금방 그렸지요. 거북 재상은 몽타주를 고이 간직하고 바로 출발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인간 여인이 다이빙으로 바닷속 깊이 내려오는 게 보였고 곧 기절하였다. 거북 재상은 여인을 일단 등에 태우고는 잠시 용궁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출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효녀 심청이었다. 역시 내 등은 좋은 일만 하는 쓸모있는 등껍데기야. 드디어 육지에 도착해서 몽타주를 보며 숲속을 헤맸다. 육지에서는 걸음이 느려 토끼를 찾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들이를 나온 멧돼지 가족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툭 튀어나온 뿔과 킁킁거리는 콧구멍만 봐도 겁이 났다. 거북은 꾀를 내어 목과 네 다리를 쏙 집어넣고는 작은 바위처럼 가만히 있었다. 저기 럭비공이 있어요, 아빠. 정말이네? 오늘은 저걸로 놀아보졌구나. 오, 이게 아닌데? 툭. 멧돼지 가족의 코와 발에 현란한 드리블에 이리저리 차이며 거북 재상은 정신이 없었다. 아, 이제 재미없어. 다른 데 가요, 아빠. 한참을 놀다가 멧돼지 가족이 가고 거북 재상은 얼굴을 내밀었다. 빙빙 도는 하늘만 보였다. 이런, 뒤집어졌군. 거북 재상은 네 발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다시 몸을 뒤집으려 했지만 몸만 베베 꼬일 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요가 좀 배워놓을 걸. 그러다 뒤에서 누군가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친척 어르신! 뒤집어진 얼굴로 보니 저 멀리 친척 자라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 반갑구나. 과속하면 위험해. 이미 거북 재상 앞에 와서는 바다에서 육지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라 물은 뒤 거북 재상을 낑낑거리며 뒤집어 주었다. 거북 재상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몽타주를 보여주었다. 혹시 이 토끼 본 적 있어? 참 못되게 생긴 토끼네요. 저 멀리 풀 뜯고 있는 걸 봤지요. 정말? 그럼 같이 좀 가자. 그럼 여기 타세요. 요즘 유행하는 킥보드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린 느림보가 아닙니다. 거북 재상은 세상에 이렇게 빨리 달려본 건 처음이었다. 너무 빨리 달려 주변 경치를 보려고 하면 이미 뒤에 있어서 고개 돌리기 바빴다. 고개 돌리다 목 삐겠어. 다음엔 파스 준비해서 타야겠군. 바람도 세게 정면으로 맞으니 하마터면 가발도 날아갈 뻔했다. 눈에서 눈물도 났다. 그때 뒤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멧돼지 가족이 다시 출현한 것이다. 아까 그 멧돼지다. 빨리 달려. 저도 저놈들 때문에 몇 번 럭비공이 되었지요. 이젠 당하지 않을 겁니다. 꽉 잡으세요. 친척 자라는 침착하게 그리고 빠르게 달렸다. 자라는 능숙한 솜씨로 좁은 오솔길의 나무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점점 깊은 숲속으로 멧돼지 가족을 유인했다. 바로 뒤에는 멧돼지 아빠가 킁킁거리며 사나운 뿔을 앞세워 들이받을 듯이 다가오고 있었다. 좀 더 빨리. 거북 재상은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급 좌회전 할 테니 꽉 잡으세요. 그리고 자라는 멀리 앞을 보며 외쳤다. 다들 준비해! 저기 앞 오솔길 양쪽에 큰 나무가 있었고 나무 뒤로 자라들이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다. 쿵. 멧돼지는 며칠 굶주렸는지 큰 소리를 뿜으며 바짝 다가왔다. 자라는 좌회전하기 위해 약간 속도를 늦추더니 바로 급 좌회전을 했다.
멧돼지 가족도 다 같이 급좌회전을 하는 순간 나무 뒤에 자라들이 양쪽에서 밧줄을 힘껏 당기자 바닥에 있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아빠 멧돼지 다리를 걸었다. 우당탕탕탕. 멧돼지 가족들은 한꺼번에 뒤엉켜 서로 엎치락 뒤치락 나뒹굴었다. 거북 재상은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라의 입꼬리가 크게 올라갔다. 저 뚱땡이 가족 낙법이 엉망이군. 속도를 늦춰 달리며 다시 경치를 구경하다 드디어 풀을 뜯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다. 자라 친척은 거북 재상을 내려주고는 다음엔 바다 용궁 투어 꼭 구경시켜주세요 하며 킥보드를 타고 휙 가버렸다. 거북 재상은 토끼를 보자 시나리오대로 잔꾀를 쓰기 시작했다. 숲속의 왕 토끼시군요. 숲속의 왕? 하기야 호랑이가 멸종되었으니 비만 토끼가 왕 맞겠네요. 그놈 때문에 난 혼자 살고 있지요.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곧 용궁 잔치가 열리는데 토끼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를요? 다른 동물들은? 온 세상 동물들을 다 초대할 순 없어서 각 동물 대표들만 초대합니다. 마침 토끼님께서 제일 눈에 띄길래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거북 재상은 등을 보여주었다. 여기 1인 전용 최고급 등껍데기 좌석이 있지요. 잔치하면 용궁은 해산물밖에 없을 텐데 제 입맛엔 영 안 맞아서. 그래서 토끼님을 위해 최고급 토끼풀 요리와 이탈리아산 까르보나라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토돌이는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용궁잔치에 선뜻 응하기가 힘들어서 조심스러웠다. 근데 거북이는 느리다고 들었는데 용궁까지 가다가 저 세상에 먼저 가겠는데요? 육지에서는 느리지만 바다는 헤엄치면 엄청 빠르지요. 박태환도 저한테 안 되지요. 그래서 토돌이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기면 따라가지요. 내기요? 거북 재상은 걱정이 되었다. 만약에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면 큰일인 것이다. 당연 토끼와 거북이 하면 달리기 시합이지요. 잉? 거북 재상은 눈의 초점이 흔들렸다. 왜요? 저 같은 귀하신 몸을 그냥 데려갈 순 없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토돌이는 거북 재상의 얼굴을 슬쩍 살폈다. 거북은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습니다. 하지요. 급해서 빨리 끝내야 하니 저기 비탈진 언덕에서 합시다. 제 스케줄이 꽉 차서 다른 동물도 데리러 가야 합니다. 언덕요? 우리 토끼가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서 내리막길에서는 잘 넘어질 거라 생각하나 본데 전 상관없어요. 거북이가 빨라봤자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북은 속마음이 들킨 척 표정을 지었다. 우리 토끼는 낮잠만 안 자면 거북이한텐 무조건 이기지요. 자, 빨리 언덕으로 렛츠 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거북 재상에겐 힘이 들었다. 이미 헉헉거리며 힘이 다 빠졌다. 벌써 힘이 다 빠져서야 어떻게 저를 용궁 투어해 주시겠어요? 힘드세요, 거북씨? 그런 얘기는 듣기 거북하니 시합이나 합시다. 거북 재상은 언덕 아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머릿속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경사는 45도, 바람은 서풍, 밑에 큰 바위 하나, 작은 바위 둘. 오케이. 거북씨, 그럼 저기 밑에 바위돌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걸로 하지요. 전동 킥보드 타고 오기 없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토끼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갔다. 뒷다리가 길어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거북이한테는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상대로 내가 앞서고 있군. 하지만 거북이가 한 수 위였다. 거북 재상은 목과 내 다리를 몸속에 쏙 집어넣고는 바로 비탈진 언덕으로 굴러 내려갔다.
럭비공이 되니 좋은 것도 있었다. 투둑 툭툭툭. 처음에 몇 번 통통 튕기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리막길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금방 토끼 뒤를 쫓아왔다. 전화 위복이구나. 슉! 잉?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바로 토끼를 지나쳐버렸다. 하지만 토끼는 여전히 저게 뭔지 몰랐다. 언덕에 작은 바위가 뽑혀서 굴러가는 줄 알았다. 결국 거북재상은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언덕 끝 바위돌에 퍽 부딪히고는 섰다. 거북재상의 얼굴과 내 발이 쏙 나왔다. 이런, 저런 기막힌 작전이. 그제야 토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안 그래도 붉은 눈이 더욱 붉어졌다. 토끼는 뒤따라 내려오며 거북재상에게 말했다. 그대의 작전에 내가 깜빡 속았군. 내 무덤은 내가 파버렸네요. 아이고 어지러워.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 용궁으로 출발. 용궁으로 오면서 토끼는 바닷속 풍경에 놀랐다. 많은 환영객들이 나와 있었다. 도착하자 현수막에 토끼님, 용궁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걸려 있었다. 다른 동물들도 오고 있으니 휴게실로 안내해드리지요. 눈이 빨간 걸 보니 피곤하실 테니 주무시지요. 좀 더 둘러보고요. 아직 토돌이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한편 오징어 재상은 여러 재상들을 불러놓고 한마디 했다. 저 토끼란 놈은 의심이 많고 꾀가 많다고 하니 실수가 없도록 지상 최대의 작전을 실행하시오. 또한 몸이 아주 날렵하니 먼저 잠을 재운 다음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야 할 것이니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돼요. 휴게실은 편안했다. 곧 보거 재상이 볼을 잔뜩 부푼 채 주전자에 담긴 차를 가져왔다. 그 뒤로 문어 재상이 따라 들어왔다. 이 차를 마시면 피곤함이 풀릴 것입니다. 한잔 하시지요. 그러면서 찻잔에 차를 따랐다.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용궁 투어 하시면 됩니다. 자, 원샷! 문어 재상은 긴 팔로 차를 토돌이 쪽으로 슬쩍 밀었다. 난 아직 잠이 안 오는데 자꾸 잠을 자라고 하니 참. 토돌이는 찻잔 속을 유심히 보고는 코를 벌렁거리며 향기도 맡았다. 그리고 둘을 얼핏 쳐다보았다. 왜요? 독이라도 넣었을까봐요? 그럼 제가 원샷하죠. 곧바로 보거재상은 찻잔을 집어들더니 목구멍으로 털어 넣었다. 돌발적인 행동에 토돌이도 멈칫했다. 문어재상은 찻잔만 세심히 살펴보았다. 흑! 갑자기 보거재상은 지느러미로 목을 감싸며 문어재상을 쳐다보았다. 내 예상대로 독이? 토돌인 보거볼이 더욱 부풀어 오른 것을 보며 흥분했다. 뭐가 이리 뜨거워. 내 목구멍이 구멍 날 뻔했잖소. 보거재상은 문어재상을 흘겨보았다. 누가 무식하게 이 뜨거운 차를. 문어재상은 더 말하려다 보거재상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고 동시에 찻잔을 또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보십시오.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보거재상은 목을 만지며 다시 찻잔에 차를 따랐다. 잠깐, 내가 알기론 보거는 독이 있어서 원래 해독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어 대머리, 아니 문어 재상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슬쩍 문어재상을 쳐다보았다. 문어재상은 순간 뒤로 물러서며 보거재상 눈치를 봤다. 보거재상이 마셔보라는 눈짓을 주자 문어재상은 다시 평온한 얼굴로 긴 팔을 뻗어 조심스럽게 찻잔을 집어들었다. 용왕님을 위하여, 토끼님을 위하여. 어울리지 않는 구호를 외치며 3번 나눠 마시고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유독 잘 보였다. 문어재상 얼굴은 곧 일그러지며 토돌이를 응시했다. 흑! 문어재상은 다리 4개로 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 진짜 독이 맞았어. 문어재상 왜 그러시오?
보거재상은 문어재상을 부축하고 볼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몰라서 모르시오. 독이 든 차를. 토돌인 귀를 쫑긋 세우며 보거재상을 노려보았다. 짜잔! 서프라이즈! 문어재상은 여러 다리를 들어 올려 흔들며 토돌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하, 싱겁기는 문어대머리 재상 놀랐잖소. 자, 이젠 됐지요. 우리 문어는 해독 기능이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멀쩡하잖소. 팔을 뻗어 찻잔에 차를 또 따르고는 찻잔을 그대로 들이밀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군요. 그럼 마시겠습니다. 토돌이는 조금씩 천천히 홀짝 마셨다. 곧 편안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듯 소파에 기댔다. 그런데 몸이 빠르게 축 늘어지고 눈꺼풀도 무거워졌다. 보고와 문어재상이 토돌이 풀린 눈을 보며 빨리 잠이나 들어라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마터면 보거재상 때문에 내가 먼저 꿈나라로 갈 뻔했잖소. 보거재상이 차를 마시고 찻잔 방향만 쳐다보고 있었소. 토돌이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와중에 둘의 대화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그제야 알아차렸다. 이놈들, 내가 마시는 찻잔 방향에 독을 묻혀 놓았군. 그리고 털썩 쓰러졌다. 걱정 마시오. 독이 아니라 수면제만 발라놨을 뿐이요. 보거재상이 쓰러진 토돌이 뺨을 지느러미로 때리며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다 토돌인 새벽에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렸다. 몸을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뭔가 꽉 죄어오는 느낌이었다. 악몽인가? 하고 눈을 뜨는데 계속 뭔가 가위에 눌려 온몸이 죄어왔다. 가만히 있어. 문어재상이 8개의 팔로 토돌이를 묶고 있는 것이었다. 이건 뭔 상황이야? 밧줄에 꽁꽁 묶여 용왕 앞으로 끌려왔다. 거북이를 비롯해 온갖 생선들이 와 있었다. 오징어 재상이 입을 열었다. 우리 용왕님께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토끼 간이 좋다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오. 부디 용서하시고 장기 기증한다 생각하시오.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오. 난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뭔 가문의 영광? 어쨌든 간을 좀 꺼내가야 하니 어쩔 수 없소. 토돌이는 순간 수많은 잔꾀를 생각했다. 머릿속은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예전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다. 침착, 또 침착. 그러면 지혜가 발휘될 것이다. 어허,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니, 이 답답한 생선들아. 용왕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간을 내가 가지고 다니겠느냐? 네 몸속에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 내 간을 하도 탐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럴 줄 알고 숲속에 숨겨두고 왔다. 미리 말했으면 용궁잔치와 맞바꾸면 되는데 괜히 나를 속여서 데려왔구나. 어리석구나 해산물들아. 정말 답답하다. 다시 육지에 가야 된단 말이다. 잔꾀 부릴 생각 마라. 잔꾀? 그럼 나를 응급수술해보시오. 나도 죽겠지만 용왕님 생명은 이젠 끝이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남지 못하겠지. 다른 생선, 아니 바다 동물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간은 그냥 생간으로 먹기보단 숲속에 있는 산삼과 대추, 밤 등을 하루 동안 푹 고아서 참기름 간장에 찍어 수입산 와인과 먹어야 효과가 있단 말이다. 다들 재상들은 어찌 생각하오? 오징어 재상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다른 재상들도 아는 바가 없으니 섣불리 말을 하지 못했다. 또한 보시다시피 난 아직 어린 토끼라 간이 작아 효과가 덜하단 말이다. 나보다 간이 더 큰 토끼들도 많은데 하필 나를 데려오다니. 재상들은 서로 비린내 나는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내 말을 못 믿나 본데 그럼 나를 지금처럼 꽁꽁 묶은 채로 거북이 등에 태워 육지로 데려가면 되지. 어차피 묶여있으니 도망가지 못하잖아. 그럼 거기서 덩치 좋은 토끼를 소개시켜줄게. 여기서 용궁 구경시켜준다면 간이고 쓸개고 다 준단 말이다. 용왕님, 치료할 시간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문어 재상이 말했다.
좋다. 다시 꽁꽁 묶어 거북이와 함께 가시오. 거북재상은 이번엔 실수 없도록 하시오. 허튼 짓 하면 절대 밧줄을 풀어주지 마시오. 네. 거북은 토끼를 태우고 급히 육지로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시가 급한지라 둘은 대화가 거의 없었다. 토끼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작전대로 하고 있었다.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다. 거북은 토끼를 내려주며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간 큰 토끼를 소개해 주세요. 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놀라고 말았다. 이미 토끼는 밧줄을 풀어 입가에 탈출 성공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앞니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다 있지 하며 자랑스럽게 이빨을 보여주었다. 등에 타고 오면서 이빨로 밧줄을 쉽게 풀어버린 것이었다. 그대와 재상들이 잔꾀로 날 속인 것처럼 나도 속여봤지. 그럼 서로 비긴 거네. 그럼 굿바이 하며 숲속을 들어가려 했다. 이보시오, 나 좀 살려줘. 이대로 돌아갔다간 난 바로 용궁탕이 될 신세란 말이오. 제발 다른 토끼라도 소개해 주시오. 그럼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제발. 토돌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듣고 보니 할 일이 남았군. 그럼 우리 둘이 그놈 앞에서 연기 좀 하지요. 토끼는 거북에게 작전을 설명을 해주었다. 며칠 후 둘은 비만 토끼를 찾아갔다. 넌 처음 보는 토끼인데? 너희 부모님은 누구냐? 네,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떠돌며 살다가 비만 토끼님께 아부하면 잘 산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거북재상을 따라가면 극진한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극진한 대우? 거북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 용궁잔치 하는데 여기 토돌이도 잘 놀다 갔습니다. 맞아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토돌이는 용궁에서 재미있게 즐기다 온 것처럼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다. 온갖 신기한 바다 해산물을 다 볼 수 있지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관광이라고요. 숙소 침대도 푹신하고 좋아요. 역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더군요. 근데 일이 좋은 걸 왜 공짜로 해주지? 어쩌면 당연한 의심이었다. 곧 바닷속 용궁을 관광 단지로 만들기 위해 홍보 차원에서 이번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갔다 와서 후기 남기면 포인트 적립도 되고 다음 방문 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후기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북재상은 며칠 전 급히 만든 홈페이지를 보여주었다. 홈페이지에는 휘황찬란한 바닷속 풍경이 보였다. 야, 여기가 파라다이스로구나. 좋다. 며칠간 용궁 투어 해야겠다. 렛츠 고! 용궁에 도착한 비만 토끼는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볼거리를 보았다. 거북재상은 목을 뻣뻣이 내밀고는 자랑스럽게 용왕님 앞에서 말했다. 저번 토끼보다 덩치도 크고 간도 큽니다요. 저 잘했죠? 겉으로 봐도 간이 크게 보이는구나. 용왕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제가 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숲속에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만 토끼는 천지도 모르고 주위를 쭉 둘러보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럼 휴게실 가서 귀한 차 한 잔 드리지요. 평생 잊지 못할 차가 되실 겁니다. 그 후로 비만 토끼는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 못다한 이야기. 나쁜 호랑이는 배가 고프자 다시 명령을 내렸다. 각자 돌아가서 아주 싱싱한 먹잇감을 구해오너라. 제일 빨리 가져오는 자에게 2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비만 토끼는 이때다 싶어 숲속으로 토끼를 잡으러 갔다. 한편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각자 숨기 바빴다. 여보, 얼른 동굴로 들어오시오. 빨리 땅을 파서 지하실을 만들어 숨어 있읍시다. 부부 토끼는 쉬지 않고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동굴 땅이 딱딱해서 많이 파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만 토끼 무리들이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동굴 밖에 와 있었다. 여보, 땅이 얕아 우리 모두 들어가지 못하니 아기 토끼라도 숨깁시다. 네, 아가 꼭 살아남아서 잘 살아다오. 부부 토끼는 잡혀가고 그들의 부탁을 받은 늙은 할매 토끼가 아기 토끼를 보살폈다. 아기 토끼가 자라자 할매 토끼는 죽기 전 비만 토끼의 만행을 알려주며 한마디 했다. 너희 부모님은 원수 비만 토끼의 만행을 꼭 막아라. 명심하거라 토돌아. 네, 꼭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끼가는 아주 중요한 약이니 함부로 주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희 부모님이 용한 의사를 시켜 네 진짜 간을 꺼내고 다른 간으로 이식시켜 놓았다. 그 진짜 간은 여기 동굴 지하실 냉장고에 싱싱하게 숨겨 놓았으니 잘 보관하거라. 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위기가 닥치더라도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 침차, 또 침차. 그러면 지혜가 발휘될 것이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